안녕하세요. 리메인 커리어 김준우입니다. UX UI 포트폴리오 준비할 때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면접관에게 직접 물어보는 시간인데요. 야, 이거 벌써 두 번째 면접관님 모시게 되는데 첫 번째 영상 못 보신 분들은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질문도 첫 번째 면접관님에게 했던 질문 같지만 첫 번째 면접관님은 약간 에이전시의 기준으로 설명을 주셨다면 이번 면접관님은 스타트업의 인하우스 UX UI 디자이너를 기준으로 답변 드린다고 하거든요. 우선 질문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비전공의 나이가 많은데 스타트업의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취업이 가능할지, 그리고 두 번째, 포트폴리오 몇 개 정도를 만들어야 될지, 그리고 세 번째, 포트폴리오에서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네 번째, 포트폴리오는 어떤 판형이 좋을지, 다섯 번째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탈락되는지, 마지막 여섯 번째는 포포를 만들 때 꼭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렇게 6가지의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주실 분은 원온택 면접관인데요. 원온택 면접관님에 대한 소개 간단하게 좀 소개해드리자면 소카를 거쳐서 피키캐스트, 그리고 AB180, 그 다음에 로톡, 그 다음에 현재는 스베치라고 하는 회사에 재직하고 계십니다. 우선 다양한 스타트업 회사에서 UX UI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면접관으로도 활동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거 풍부한 경험 사례를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럼 소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본격적으로 UX UI 면접관으로서 취업 질문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도록 하죠. 원은태 면접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 질문 드릴 게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질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우선 비전공에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 사실은 UX UI 디자이너로 좀 피봇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이제 이런 경우에서 인하우스 디자이너로 좀 취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해 하세요. 네. 근데 여기에서 우선은 비전공의 여부가 취업이라고 하는 관문에 되게 중요하게 작동을 하는지, 소카하고 뭐 피키캐스트 되게 많은 곳에 있었잖아요. 그럼 되게 많은 동료분들이 있었을 텐데 뭐 그런 것들 한번 비춰서 봤을 때 전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절대적일까요? 먼저 비전공에 대해서는 저는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과거에 같이 일했던 분들 중에서 비전공인데도 불구하고 실력이 좋았던 분들이 많았거든요. 아, 네네. 그러면은 실제로 팀원들 중에서도 뭐 비전공이다, 전공이다에 대한 부분에 어떤 그런 편파? 이런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실력만 있으면 무조건 인하우스로도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시각 디자인을 전공하긴 했지만, 네. 당시에는 이제 UX, UI라든지 이런 커리큘럼이 정확하게 있진 않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네, 사실 시각 디자인에 대한 기본이라든지 네. 디자인을 접근하는 방법, 같이 일하는 협력적인 능력 이런 것들이 기본만 된다면 뭐 전공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답변 감사합니다. 요번에는 나이예요. 아, 이거 정말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네, 저희 나이가 많다라고 하는 분들은 대부분 25세에서 한 34세. 이런 분들이 가장 좀 의기소침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네. 25세에서 34세라고 하는 요 포지션에 계시는 분들이 해당 나이로 UX UI 디자인을 취업한다는 하는 것 자체에 어느 정도 좀 걸림돌이 될까요? 나이가? 이건 좀 여러 케이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나이 자체보다는 경력이 좀 짧으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경력이요? 네, 그렇죠. 네. 이제 늦은 나이라는 얘기는 이제 그 앞에 경력이 없이 나이만 있는 경우를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다면은 음, 회사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30대 초까지는 뭐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면은 큰 문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럼에도 이제 회사 구성이 좀 나이가 전체적으로 좀 어리다거나 하면은 30대 중반쯤부터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될 것 같아요. 저번에 네. 첫 번째 그 면접관님도 35을 커트라인으로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말씀 주시는 부분은 완전히 비전공에 경력이 없는 분들을 말씀 주신 거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사실은 그 인정 경력이라고 해서 꼭 UX, UI가 아니고 뭐 운영 디자인이나 그래픽 디자인, 뭐 브랜딩, 뭐 이런 되게 유사한 디자인 쪽에 계시다가 UX, UI로 피봇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어떤 나이가 많다에 대한 조건에 이런 어떤 유사 경력이 들어오시는 분들도 포함인가요? 근데 조금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결국 나이라는 거는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연결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유사 경력 그거를 다르게 말하자면 협력적인 그런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프트 스킬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고, 디자인이라는 건 사실 개별적으로 그런 역량보다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흡수하고 이해하고 리서치하고 이런 능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런 유사 경력이 있는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실 적극적으로 자기의 그 과거의 유사 경력을 어필하는 게 굉장히 좋겠네요, 그러면. 단지 그것만 어필된다기보다 그게 이제 차별성이나 강점, 지원하게 되는 회사에 대해서 어떻게 연결점을 찾아내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되게 엄청 좋은 팁인 것 같은데, 사실 많이들 고민하세요. UX, UI 포폴과 과거에 자기가 유사하게 디자인했던 것들을 배치를 하는데, 이 배치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섞이는 부분이 없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근데 면접 볼 때 내가 이런 과거에 유사한 경험이 현재 UX, UI 디자인을 할 때 얼마나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어필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쇼핑몰이나 이런 뭔가 판매를 해봤고 네. 그런 차를 했던 경험이 있다 그러면은 커머스 서비스 같은 데를 지원했을 때 네. 그 커머스의 판매자 사용자와 뭔가 구매하는 그런 사용자들의 입장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연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면 정리를 하면 꼭 디자인적인 유사 경력이 아니라 비전공이어도 뭐 예를 들어 데이터 분석이든 아니면 뭐 개발이든 아니면 경영이든 아니면 심지어 어떤 판매를 했던 아니면 뭐 알바를 했던 그런 것들이 실제로 내가 UX, UI를 하는데 얼마나 긍정적인 그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맥락을 좀 연결해주면서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그거와 이어서 이제 나이 같은 경우에도 30대 중반이 저도 마지막 마지노선인 것 같고, 그 전이라면은 그 나이에 대한 부담보다는 협력적인 부분에서 나이가 문제가 되지 않게끔 잘 어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본격적으로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 포트폴리오 몇 개 정도 만드는 게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많이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 9개면 전 충분하다고 생각하네요. 그럼 그 두 개의 좀 그 밀도가 굉장히 높아야겠네요. 네, 저는 차라리 밀도를 좀 높여서 개수를 줄이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UX, UI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되게 면밀히 따지면 UX와 UI의 사실 방법론도 다르고 접근하는 결과물도 다르잖아요. 산출물도 다르고. 그렇죠. 그러면 그 두 개의 포트폴리오가 뭐 UX, UI를 좀 구분해서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둘 다 UX, UI를 다 포함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포함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뭐 건축 언어긴 하지만 이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말을 좀 좋아하긴 합니다. 시각적인 결과물들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때문에 UX와 UI는 연결된 하나의 스토리로 맥락으로 잡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두 개 정도를 좀 밀도 있게 차라리 뭐 너무 양을 늘려서 분산시키는 것보다 차라리 그렇게 그러면 길이가 굉장히 길어질 수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에 수강하시거나 아니면 공부하시는 분들이 엄청 헷갈려 하세요. 이렇게 길어도 되나? 막 이런 고민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너무 길어도 안 되고 너무 짧아도 안 되겠지만 밀도가 이제 있고 심도가 있다라는 거는 단순히 길이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이제 고민했고 저런 것도 고민했다라는 게 너무 퍼지지 않고 또 네. 너무 매몰되지 않으면서 전반적으로 두루 심도 있게 봤다라는 느낌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보통 짧은 포트폴리오 같은 경우에는 약간 실무와 동떨어지기도 하고 단독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아이디어 구현 정도로 나오는 포트폴리오도 꽤 많이 봤었거든요. 네. 근데 실제 실무에서는 그런 일보다는 운영적이고 개선하고 이터레이션이라고 하는 반복적인 점진적 개선에 대한 그렇죠.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주제로 간다고 한다면은 여러 개의 이런 아이디어 구현하는 그런 과정을 짧게 보여주는 것보다 좀 심도 있고 되게 넓게 폭넓게 고민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을 좀 정리해 보면 사실 완전히 없는 세상에 없는 서비스를 아이디어를 구현해서 그냥 이런 걸 만들었어요라는 것보다는 현재 어느 정도 서비스 되어 있는 부분에서 유저들의 어떤 문제를 발견하고 그런 문제점들을 어떻게 개선할 건지 접근하여 뭐 어떻게 개선 전략을 짰는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밀도 있게 실무적인 관점에서 만든다면 훨씬 더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이게 정말 디자이너 포트폴리오가 잘못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디어 구현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네. 진짜 문제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이런 느낌으로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네. 아, 너무 좋은 팁이었어요. 이런 부분들을,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포트폴리오에. 그런데 디자이너 분들이 많이 빗나가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꾸미는 거에 치장하다 보니까 되게 코어한 내용들을 많이 놓치세요. 이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내가 어떤 문제를 어떻게 발견했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어떤 접근을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해결했고, 이런 내용들이 좀 밀도 있게 들어가면 좋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제 포트폴리오 되게 여러 개 받아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 사람의 포트폴리오의 구성이 짧게 여러 개 있는 것보다 그런 긴 맥락을 갖고 있는 2개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또 집중해서 보기도 좀 편했어요. 아, 그러면 그거를 좀 함축하자면 사실 스토리텔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것도 예,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요. 포트폴리오를 만들다가 보면 또 되게 많은 질문들 중에 하나가 UX UI 포폴 외에 뭐 그래픽 디자인이나 브랜딩 또는 이런 어떤 되게 유사한 디자인의 포폴을 넣어도 되나요?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첨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도 좀 상황마다 다를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저는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해요. 왜냐면은 그게 이제 결국 그래픽 작업이라는 건 기본적인 조형 능력, 그러니까 레이아웃 짜는 거라든지 타이포그래피에 대한 거를 어필한다는 건데 앞에 다 놓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냥 디자인 자체에. UX, UI에도 충분히 녹일 수 있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아,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그 뭐 비전공이시거나 내가 전공이 아니지만 약간 이런 디자인의 조형적인 능력도 문제가 없다라는 걸 한 번 더 언급하려면 그러면 넣을 수 있다라고 생각은 돼요. 그거는 이제 본인의 어떤 과거의 커리어 스펙에 따라서 넣는 게 전략적으로 좋을지 아니면 디자인으로 그냥 묻혀서 이걸 다 보여주는 게 좋을지 이런 것들은 좀 사실 어떻게 보면 본인의 판단에 좀 달려 있겠네요. 네, 맞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질문 좀 해보려고 해요. 포트폴리오를 보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보시는지 사실 이거 앞서 말씀 주셨던 거에 다 힌트가 있었던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원호택 면접관님의 입장에서는 아, 나는 그래도 이런 포포를 볼 때 이런 걸 되게 중점적으로 봐. 나 이런 거는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뭐 이런 부분이 있을까요? 이 맥락이 중요하다고 앞에서 말씀드리긴 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시작점인 문제 정의인 것 같아요. 아, 문제 정의. 네. 그 개요와 문제 정의가 굉장히 간결하고 명확해야 뒤에 나오는 해결안이 한눈에 딱 보이고 공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거기서 잘 정리가 돼 있고 구조화가 돼 있어야 해결안에서 확정되듯이 끝나지 않는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문제 정의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 문제를 발견했는지에 대한 근거가 앞쪽에 있고, 그 다음에 그 근거를 기준으로 이런 문제를 발췌해서 나는 이것을 어떤 목표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런 어떤 되게 맥락이 되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인데요. 이번에는 조금 가벼운 질문이에요. 이게 포트폴리오를 만드실 때 한영에 대한 고민 많이 하십니다. 이거 저희 고정 질문이거든요. 한영이 하나는 비엔스처럼 세로로 긴 거. 두 번째 안은 A4인데 가로로 넘어가는 거. 여기서 어떤 걸 좀 선호하세요? 특별히 있으신가요? 저는 가로가 그 구성하는데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아, 비엔스처럼 세로보다는 가로가 조금 더 유리하다. 네. 알겠습니다. 이거 의외의 답변이어가지고. 그 비엔스 형태로 많이 그렇게들 하긴 하는데 네. 결국은 이제 PDF로 받아보는 경우도 되게 굉장히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가로로 잡고 그리고 사실 유리하다고 표현하긴 했는데 그 작은 공간에다가 편집하는 게 또 더 어려울 때도 있어요. 이제 그걸 또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에서도 또 갈리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렇게 좀 잘된 템플릿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거는 정말로 케바케로 그냥 나는 세로로 길게 하는 게 내 아이의 스토리텔링을 얘기하기가 편해. 그러면 세로로 길게. 아니면은 가로가 훨씬 더 뭔가 컴팩트하게 내용을 집중도 있게 보여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그러면 가로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케바케로 좀 선택을 하는 게 좋겠네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어떤 포트폴리오를 탈락시키는지. 아, 이거 정말 엄청 좀 민감하지만 정말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아, 나 이런 거는 무조건 탈락시킨다. 혹시 그런 포폴 있으세요? 문제가 없는 거를 문제 정의를 한다.
한다거나 문제가 잘 공감이 안 되는 뭘 하려고 했던 건지 잘 맥락이 안 보여질 때. 네, 일관되게 어떤 그 문제의 발견이 굉장히 중요하시네요. 네, 그래서 단순히 이제 뭐 이쁘지 않았는데 이쁘게 된 거, 형태와 구조는 똑같고 그냥 이쁘게만 만든 거 이런 거는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디자인 요소보다는 조금 더 글을 읽어보시려고 하는 스타일이시겠네요. 네, 맞아요. 이런 UI 디자인이 조금 더 기능적이고 설계적인 측면을 조금 더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아,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이것만큼은 하지 말자. 그리고 이것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제 단순히 이미지만 나열하는 거는 좀 위에서 말했던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답게만 그냥 늘어뜨리는 거 그런 네. 것 조금 디자인의 활용 범위를 좀 작게 생각하고 어필하는 것 같아서 그러면은 여기에서 디자인을 늘어뜨린다의 관점이 어떤 관점이냐에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UX적인 관점이라면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네, 왜냐하면 이제 문제를 어떻게 발견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어떤 방법론을 썼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흐름을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만약에 브랜딩 디자인 관점이라면 이건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브랜딩은 완전 다르죠. 앞에 얘기했던 모든 거 통틀어서 브랜딩 쪽은 다른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럼 지금 말씀 주셨던 핀트는 조금 더 UX적에 국한된 이야기로 이해를 하는 게 좋겠죠? 네, 저는 지금 계속 전체적으로 UX, UI에 대한 얘기를 한 거고 또 실무에서 프로덕트 디자인이라고 얘기하는 포지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이것만큼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 계속 똑같은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문제 정리 잘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조화를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지 어떻게 실행을 했는지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실행을 해봤는데 이제 어떤 결과를 낳았기 때문에 다음에 점진적으로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계획까지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한마디로 스토리텔링 좀 넣자.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왜냐면 실제로 일을 할 때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면접 보는 사람이 포트폴리오에서 그런 거를 느껴질 수 있다면 같이 일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분은 이렇게 접근을 하겠구나 이런 식으로 나와 커뮤니케이션을 하겠구나 이게 상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벌써, 이거 질문 다 끝났어요. 네, 오늘 너무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 채널도 좀 많이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접관님. 자, 이렇게 인터뷰 마무리해 보았는데요. UX 포포를 준비 중인 취준생분들이 해당 내용을 보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도움을 주신 원온택 면접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메인 커리어 김준호였습니다.